세움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3년 1학기 중간고사 우리 경기고등학교 시험 모든 문항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항상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해당 문항들을 자세히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험 유형 분석에 대해서는 문항 적중이나 혹은 정답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각 문항의 이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혹은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자료의 경우에 제 수업 이제 본 교재 그리고 주간지 또 하나 테스트 직보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수업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물리 한근호 선생님, 지구과학 김동훈 선생님, 그리고 통합과학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장하나 선생님 및 기타 조교 대략 한 7명 정도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스펙트럼이라는 포인트, 즉 96.4%의 정답률을 혹은 적중을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대비 총 문항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2,000문항 정도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험 대비 때 저는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시험 분석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혹은 학생과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또 하나 매번 이제 피드백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앱스트랙이라는 이제 주제 하에 제가 주간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각 문항의 구성이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참 보시면 이제 테이크오버의 경우에는 제가 시험 대비 말미에 이제 학생들 전체 정리할 수 있는 직보 자료에 해당되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도 마찬가지 남기고 있고, 시험 직보의 경우에 전 내용에 대해서 다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 주간 테스트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볼드되어 있는 이 파트들이 결국 해당 주차에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 주차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다시 한번 피드백 혹은 문제 변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 즉 테스트를 통해서 누적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각각의 학생에 맞는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즉 경기고의 총 문항수의 경우에 28문항 정도 되었습니다. 즉 다른 학교 대비 다소 조금은 많은 편의 이제 문항을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 요소의 경우에는 아마도 서술형 문제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중간고사나 각각 기말고사의 이제 상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서술형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영역별로 하나하나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 물리의 경우에는 개념 확인 문항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문제 풀이의 패턴의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화학의 경우에는 이미 중요하다라고 다 일컫는 원자의 전자 배치나 혹은 주기율표 유형 문제가 되게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그를 통한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되게 지엽적으로 많이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수능형 자료 해석으로 포커싱 되어서 다소 물리하고 화학보다 체감의 난이도가 오히려 생명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과학 파트도 마찬가지 지구과학 원 파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고로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 역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문항별로 이제 즉 난이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어려운 문항 총 7문항 나왔고, 보통 문항 16문항, 그리고 쉬운 문항은 대략 한 5문항 정도로 현재 23년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난이도 중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문항별 이제 총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도 원소의 주기성이 이제 하나의 파트로 많이 몰렸고, 또 하나 지구과학 파트에 이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은 마찬가지 7문항으로 몰렸다. 그리고 물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다소 이제 조금 쉽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밸런스 되게 맞아 있는 문항인 거고, 특히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의 경우에는 모식도나 혹은 그림,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에 거의 대부분 해당 자료를 수능 모의고사에서 발췌하거나 혹은 기타 유사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다소 쉬웠다. 그리고 전체 문항 분석이나 혹은 이전 기출을 활용한 문항이 대략 한 6문항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기출 혹은 학교 필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또 하나 서술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물리의 전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이제 학교의 특이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따져보았는데 한 4번 정도 역학적 시스템에서의 전기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전기력 파트는 중등 과정이긴 하나 해당 내용 자체가 실생활에 활용돼서 다소 학생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파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한 소단으로 거의 다 몰리게 됐다. 그래서 핵심 요소가 되는 이렇게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었다. 마지막 특정 영역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은 사실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각 소단을 공부할 때 핵심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야 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생명 파트의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이 파트들이 결국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 혹은 수능형 문제에 대한 심화 파트가 되게 중시 여겨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지구과학 파트도 마지막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튼 각 소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즉 해당 요소는 문제집이나 혹은 교과서를 펼쳤을 때 볼드체로 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 시험에 출제되었다. 고로 모든 문항은 정확히 계획적이고 나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하나씩 볼 건데 저는 현재 경기고의 시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술형 전체 내용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힘의 방향과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등속 직선 운동을 이해하고 그와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엔 이 힘의 방향을 통해서 등가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관계식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서술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나름 독특했고 또 하나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루틴에 해당되는 거죠. 그로 수평과 수직의 운동을 각각 시간이라는 팩터 하나로 요소로 이렇게 묶어서 전체를 분석하게 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원자 배치에 대해서 이제 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제 신박한 거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의 각각의 공통적인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 공통적인 성질을 전자 배치라는 하나의 핵심 요소 혹은 키워드로 묶어서 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전자 배치는 너무 이제 루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튼 원자과 전자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노력을 했다. 자, 다음 보시면 세포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모식도의 경우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색적인 거는 도시의 비유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각 소기관, 세포 소기관에 대한 명칭이나 혹은 특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시와 이제 어플라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점. 자, 6번의 경우에도 단백질의 이제 단위체에 대해서 묻는 포인트이긴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와 관련된 이유를 확인했을 때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하기에 우리 학교는 교과서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수소와 헬륨의 원자력 비율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가 혹은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비율은 7대1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5대1의 이제 비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를 정확히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경우에 이제 난이도 상에 포함되는 포인트겠죠. 38만 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원자 생성 이전과 이후의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 변화를 이렇게 서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 혹은 개념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야만 우리 학교의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객관식 1번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죠? 맞습니다. 중등 과정에 해당됩니다.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쵸? 모양이나 혹은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되는데 수업 시간 이제 초반부에 아마도 설명하셨을 거라 추측하고 해당 내용이 이제 출제되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구의 중력과 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과서에는 등속 원운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이를 예로 뭐 뉴턴의 운동의 이제 연장선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학교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각 사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 다음 보시면 요 역시 이제 공기 저항이나 혹은 진공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둘의 조건이 이제 마찬가지 진공 상태나 혹은 기본 자연계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자유낙하 시간에 대해서 이제 특정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특기 문제에 해당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기력이라는 건 물리를 배우는 거의 시작에 가깝죠. 그리고 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인력과 청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고로 이 역시 학교 필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꼼꼼히 공부해야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중력과 자연현상 마찬가지죠. 중력이 침식이나 혹은 대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쉽게 혹은 간결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6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기율표가 나왔는데 1쪽과 17쪽, 18쪽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족은 1족, 17족, 18족, 즉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에 해당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된다. 고로 되게 정직하고 정형화된 이제 문제의 스타일인 거고 아마도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닥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화학결합 혹은 전자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 고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하게 파생시켜서 모든 문항을 물어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할로젠 원소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화학 파트에서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의 각각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알칼리 금속에 관련된 특성이 나왔죠. 대개 루틴에 해당됩니다. 페놀프탈레뇽에게 액성 확인 혹은 기체 발생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증명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수능형에 나름 이제 집착되어 있는 혹은 수능형에 나름 포커싱되어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원자과 전자수나 혹은 각각의 원자 번호를 통해서 화학 결합의 기본적인 정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지를 묻고자 한다. 고로 학교 선생님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본인이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생명 넘어갔더니 나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거죠. 고로 앞쪽에 있는 문제들의 패턴보다 이제 생명 파트 들어서자마자 추론형 문제로 즉 모든 물질에 대한 혹은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도표를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고로 생명이 다른 요소들보다는 중간고사 때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염기에 대한 특성이나 혹은 그들의 결합에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당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 소기관이죠. 명확히 세포 소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고로 막 단백질이나 혹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수능형 요소에 해당되는 거고 요 문제가 사실 눈에 띄는 거죠. 저는 보통의 통합과학의 경우에 이제 수동수송에 해당되는 그쵸, 확산이나 삼투에 이제 포지셔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 보시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혹은 ATP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즉 생투에 관련되는 능동수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명확히 암기해야 된다. 혹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난이도 마찬가지 올라간 상황인 거죠. EBS 기반 혹은 기존 생투에 있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이제 문제 변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 연습만 하게 되면 되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이 파트를 이제 무시하고 보통의 이제 세포의 모양의 변화에 이제 집착했다면 아마도 난이도 상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 보기가 총 한 4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문제 변형의 요소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문제, 즉 서술형 플러스
객관식 총 15문제를 합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우주의 빅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이제 풍선의 실험을 통해서 A와 B, C의 각각의 거리 그리고 그 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속도의 변화가 있는지, 즉 도플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 눈에 띄고, 특히 이 아래쪽에 보시는 청색 편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여튼 지구과학 원의 이제 향이 되게 뚜렷하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 마찬가지 물리하고 화학은 선행을 분명히 하겠지만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우주의 각각의 이제 구성 원소죠.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와 헬륨의 전체적인 비율, 그리고 그 비율 이후에 이제 자연의 현상에 대한 변화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중요한 거죠. 교과서 그림을 기반으로 학교 출제하셨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경우에 각 조건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예시가 좀 달라지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된다. 자, 다음 보통의 모식도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만 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소에 해당되죠. 고로 우리 학교는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명확하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정확히 분석만 한다면 나름 100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통합과학을 수업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나왔고요. 이 역시 38만 년에 포함되는 거죠. 원자의 생성 이전과 이후 불투명한 우주나 혹은 투명한 우주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각 소단에서 물어봐야 될 핵심 요소를 정확히 물어보고 있으나 나름 꽂혀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보시면은 저는 제 본 교재 프린시플의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 개념을 묻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27문항 중에서 대략 이렇게 이 23문항이 적중을 하였고, 시그니처는 우리 경기고의 이제 그렇죠, 학교 기출에 해당되죠. 그래서 학교 기출을 유사 변형하거나 마찬가지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다. 그리고 테이크오버는 시중에는 5종 교과서 중에 가장 고난이도로 꼽힐 수 있는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직보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유형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나름 본 교재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수능형의 중간고사 때 조금 포커싱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문제를 맞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이후 중간고사나 혹은 이 향후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이렇게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3년 1학기 전체 평균 점수는 70.9점에 해당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평균이 조금은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표준 편차는 20.3에 해당된다. 고로 다른 과목 대비 표준 편차는 다소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제 이제 수업 만족도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클리닉이나 혹은 수업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표를 정리했는데 24년 내신의 경우 경기고는 이렇게 세움에서 월요일날 진행할 예정이고, 각각의 학교 이제 시험 대비에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그 마음처럼 진심을 다해 마음 다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